저도 지금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토크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겠죠. 정말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학교와 교육에서도 변화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변화를 조금 더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점은 좋고 또 어떤 점은 안타까운지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줌으로 참여하신 50여 명의 학부모님들께 여쭤봤는데요. 남겨주신 의견들로 공감이 가실 만한 베스트 3 의견들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 네, 코로나 후에 질병 예방이 된다라는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자, 2위. 네, 자율적 시간 사용과 학습을 하게 됐다 하셨고요. 1위는 어떤 의견일까요? 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또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좀 안타까운 의견도 좀 살펴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정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어요. 3위. 네, 아이들의 생체 리듬이 깨져서 다시 찾기 힘들다라고 하셨고요. 2위. 네, 편중된 학습으로 인해서 통합교과의 배움과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1위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과의 접촉이 힘들기 때문에 사회성 결여가 생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많지만 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현장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장에 계신 김명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금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생긴 변화들이 좀 궁금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이제 코로나 방역 1단계로 변하면서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역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구체물, 그러니까 바둑돌, 수모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동들의 흥미가 감소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또래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현재 방역으로 인해서 모둠학습이라든지 협동학습을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기 초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어른도 착용하고 있기가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수업을 한다고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방역 가림막을 하고 또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답답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등 1, 2학년의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또 우리 저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보연 소장님, 네, 바로 옆에 계셨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 만나오셨잖아요. 네, 상담하시면서 우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막 넘어가는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발달 단계상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아기에서 이제 학령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이제 신체 발달에서도 막 변화 있죠. 막 이두, 유치도 막 빠지고 그리고 인지 발달, 정서 사회성 발달 모두에서 변화가 있어요. 유아기 때는 감각적 직관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했다면 학령기가 되면 나름 머리를 씁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토대로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이 은근히 배우는 거에 열의가 되게 많아요. 뭔가 막 지도 막 열심히 보고 국가 수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열심히 막 봐요. 배우려는 열의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성이 감소하면서 공감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우정을 형성할 준비가 되고요. 사회적 규칙 규범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급증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특히 1학년 부모님이라면 정말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은 발달에는 개인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그냥 1학년이 됐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지 않아요. 1학년 때가 이 발달의 개인차가 가장 심해요. 사실 1학년이랑 6학년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발달 단계가 딱 변화하는 시기예요. 6학년 때도 다음 발달 단계로 딱 변화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생일이 빠른 아이와 생일이 느린 아이, 발육이 좋은 아이와 조금은 미숙한 아이의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옆집에 보면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이렇게 되게 조바심을 많이 내서 아이에게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발달 성숙에 따른 개인차는 한 2학년 후반기 되면 상당 부분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애 늦다고 너무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막연히 무조건 좋아지겠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좀 곤란하세요. 우리 아이의 발달, 성숙 수준 고려해서 적절한 지도하시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맞아 우리 아이도 그런데 라고 공감 많이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또 학습 발달 단계의 차이가 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그 차이를 고려해서 세심한 지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께, 김명희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어떤 학습들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이것만큼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학년 시기의 한글 교육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기초적인 문식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능력의 습득과 발달이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범교과적인 영역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능력이 잘 갖추어져야 중학년 이후에 높은 수준의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한글 교육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수학 또한 아까 이보연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구체물을 가지고 구체적 조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면서 습득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수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한글 교육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한글을 잘 알아야 또 범교과적인 학습 능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수학 교육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최규홍 교수님께 한번 마이크를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교수님께서는 한글 교육 전문가시면서 또 초등학생 선생님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경력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한글 교육이나 쓰기 교육, 독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세 가지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청심환을 먹고 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한글 교육과 쓰기 교육, 독서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학년 시기에서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운다는 것, 아마 학부모님들은 나는 어렸을 때 되게 쉽게 배웠던 것 같은데, 한글을 금방 알았던 것 같은데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왜 이렇게 익히질 못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가정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모님들 어릴 때 계실 때 집에 계실 때는 형제 자매들도 많았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농담 삼아 이제 둘째가 첫째보다 말을 좀 빨리 배운다고 하는데요.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첫째 아이가 말을 걸어주는 한 사람의 이제 의사소통 지원군이 더 있기 때문에 빨리 거는데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첫째가 자꾸 괴롭히니까 둘째가 말을 빨리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자꾸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재에서는 이 가정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일방향적인 소통, 즉 비디오를 본다든가 TV를 보는 걸로 인해서 음성 언어가 완성되기 전에 이 한글을 다시 배워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어 습득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LAD가 이제 좀 완성이 되는 시기를 만 5세 이전으로 조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서 가정에서 이제 그 음성 언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학습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책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가정 형편이나 지금 또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동일하게 평등 교육의 측면에서도 더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와서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많은 연수를 하시고 뭐 발음을 중심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또 요즘 최근에 나오는 뭐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학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읽기와 쓰기를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글씨 쓰기를 주로 다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글씨 쓰기라는 것은 이제 문자를 익힌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글자를 표현해 보는 것,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습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계속 줄긋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사선 긋기, 직선 긋기, 동그라미 긋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 정서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학습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응력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가정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데도 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 왼손잡이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글씨 쓰기를 할 때 왼손잡이 학생들은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상 자음자를 쓰고 모음자를 오른쪽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받침 글자를 쓰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는 자기가 쓰는 글씨를 보면서 진행이 가능한데 왼손잡이는 자기가 쓴 글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책을 옆으로 뒤집게 되고 옆으로 돌리게 되고 이게 막 글자가 삐뚤어지게 되면서 역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글씨 쓰기나 또 뭐 글쓰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조금 더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1.5배 정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좀 이제 학생들의 발달 아까 이제 두 분 이제 소장님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 그런 발달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독서 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의 저는 이제 주로 앞에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 발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국어과에서 한글 교육을 하고 처음에 독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 발달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의 발달, 어휘를 익힐 때의 발달. 아이가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죠. 교실 상황에서 보게 되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손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가지고 왔어요. 저는 가지고 왔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인 거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일 뭐뭐 가져와 이러면 옆에서 선생님 뭐 가져와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왜 쟤한테만 알려주고 나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지?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발달을 좀 고려했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독서 발달 역시 이 글자를 배우면서 급격하게 조금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 뭐 요즘 많이 나오는데 빅북도 많이 나오고 뭐 유재수님의 노란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 동화긴 한데 눈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눈사람 아저씨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글자 없는 그림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읽게끔 해주면서 상상력을 조금 자극하게 하고 그리고 그림책을 좀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림책을 선정을 할 때는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요. 글자와 그림이 똑같은 거 그리고 글자와 그림이 보완을 하는 거
글자와 그림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조금 글자와 그림이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책을 중심으로 읽기를 해주고, 아이들이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야? 뭐 있었어? 어떤 질문을 좀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조금 누가 뭐 했어? 이름을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조금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 독서 교육에 조금 더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 말과 조금 정리를 연결해서 하자면,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적인 특성, 한글 교육에서 있어서는 언어 발달적인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수업과 또 가정에서의 지원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말하기 수업으로 가끔 학교 현장에 가곤 하는데요. 이 말하기도 읽고 쓰기가 토대가 돼야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표현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한글 교육의 독서 교육 그리고 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돼서 등교 일수가 늘었다곤 하는데요.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원격 수업과 또 등교 수업을 병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이 학교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우리 지금 경상북도 상황은 어떤지요? 저학년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 초등학교에서 기초 기본 교육, 예로부터 우리가 3RS라고 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학년에 꼭 우리가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학습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 자료, 교육부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학습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또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유치원은 물론이고 저학년까지 아이들이 공부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놀다시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왔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것을 지난해부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을 진단하자, 진단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지가 있고, 또 선생님 직접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재한 아이들이 많은 학교는 특별히 따로 지원을 해서 특별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에 잠시 봤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놀이처럼 수학을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경북교육청, 오늘 대구 사례가 나왔는데 경북교육청에서도 시범 운영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모든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면서 즐겁게 읽기와 한글과 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수학 체험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가서 정말 놀면서 체험을 통해서 수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경북교육청의 든든한 지원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한숨 더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통해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다는 점, 그리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교육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정책관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교육부에서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 수학 교육을 위해서 전국 단위로 어떤 지원 정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원격 수업이 많다 보니까 또 한계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예측이 또 힘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이 사태를 좀 극복하고자 했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원격 수업도 당연히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학력에 대한 문제도 얘기가 되고 또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죠. 저희가 이제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 교과에 대한 초기 접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글을 익히고 쓰는 것, 수 계산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핵심 능력이 되기 이제 때문인데요. 이런 이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입학해서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중고학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이제 한글 또박또박 또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뭐 이 교사를 선생님을 대신하는 거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아이들의 이제 어떤 수준이나 또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이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를 함께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제 확장 또 발전시켜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니까 한글 또박또박 똑똑 수학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기듯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학년 맞춤형 학습 지원에 대해서 한글 또박또박이라든지 똑똑 수학탐험대라든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학교 상황을 보면 뭐 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현실은 고학년 올라갈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못 익히고 있거나 또 수 계산이 서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한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가 2018년경부터 이제 그 시수를 증대해서 연간 68시간으로 이제 대폭 확대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만 일단 1학년 1학기 때 들어와서 이 아이의 지금 수준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할 것이냐 하는 진단 활동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능숙하게 수 계산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한글도 아주 능숙하게 읽거나 쓰는 것까지 가능한 아이들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건너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이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가 한글하고 초기 수 계산만큼은 책임을 진다라는 이제 개념인 것이고요. 따라서 1학기 때는 이제 진단을 한 차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2학기 초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똑똑 수학 탐험대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 또 이제 한글 또박또박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그 아이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2학기 말에 갔을 때 이제 한번 다시 진단을 해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마 비교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 이해도를 이제 측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습 성취를 예측한다 이런 말이 조금 이제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별화라고 해서 무슨 뭐 학생들 개인 학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 맞는 진단과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개별화 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2학기에 재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학생별로 학습자별로 어느 부분이 이제 결손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판단이 되어서 후속 학습 조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가진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본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가늠해 보면서 하는 학습이라는 말 해주셨는데요. 네, 벌써 토크 콘서트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궁금증을 미리 적어달라고 부탁드려서요. 그 부분이 이제 이 포스트잇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만 뽑아볼게요. 네, 가까운 곳에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가 1학년인데 학교 수업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김명희 선생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 1학년 담임을 맡고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덕분인지 때문인지 국어와 수학은 EBS와 학부모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인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안동 부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통합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관련 콘텐츠들을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되도록이면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5월에 등교 수업이 시작되니까 한글과 수학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개인차가. 그래서 수업을 구성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2학기가 돼서 이제 한글 똑똑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한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니까 저희 반에 같은 경우도 한 2~3명 정도가 미해득으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제 사실 받아쓰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이 기회에 학생들이 이제 한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그 미해득 학생 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좀 주십사 상담을 드리고 다행히 그 학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받아쓰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짐으로 인해서 한글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국어 수업에서 이제 2학기가 되면 문장으로 글을 쓰기를 하는데 그 전 같으면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다가 옆을 지나가면 안 보여줍니다. 가리고. 근데 그 좋은 이제 성취반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는 제가 옆을 지나가면 이렇게 슬며시 저를 보라고 내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교사로서의 성취감이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선생님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선생님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트잇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육감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을 위해서 향후 더 집중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을 성장 책임 학년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1, 2학년 시기에 기초를 다짐은 물론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제목에도 기초 튼튼도 있지만 마음 탄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 이걸 겪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가 상담 주간을 마련해서 학교별로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성장 책임 학기에서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이들 얼굴도 모르고 입학이 된 그런 상태고 학생들도 아마 굉장히 좀 힘들어할 거예요.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식사 시간 외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가급적 이 1, 2학년 담임선생님은 1, 2학년 쪽에 아주 역량을 갖추신 분들 담임 배정을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
내년에 1학년 담임한 분들은 그대로 내년에 2학년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 중에는 우리 선생님 지금 좋은데 내년에 같이 가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권장은 하고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 공감대를 가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담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떤 1, 2학년 담임은 좀 더 신경 써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1학기를 그 놀이 학기제로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놀이 수업 학기제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죠? 아마 이게 우리가 전국에 처음 하니까 그런데 놀이 수업 학기 그러면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노느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가장 좋은 수업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놀이를 도입해서 유치원에 이 과정하고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놀이 수업 학기제를 위해서 지금 그 초등학교 교실을 공간 혁신을 한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 안에 막 그 미끄럼틀도 이렇게 두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공부하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놀이 학습에 필요한 우리가 학습 자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특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예. 든든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책임 학년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놀이 수업 학기제를 통해서 즐거운 놀이로서의 학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포스트잇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정책관님께 드려볼게요. 학부모님께서 이 학부모님께서는 첫째 아이가 고학년이신 것 같아요. 저학년 시기 이후에는 어떤 교육이 중요할까요? 고학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뭐 그 예상하시는 대로 한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딱 한글만 깨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글 교육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일단 뭐 한글을 읽고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해야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삶의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한글 교육 이제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어휘력 교육을 이제 그 다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면 이제 중학년을 이제 뛰어넘어서 4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을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에게 풍부한 어떤 독서 경험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도 뭐 얘기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휘를 많이 구사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는데 좋은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이 뭐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독서 교육을 이제 돕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시기를 경과하면서 그것을 뭐 교사 학생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공지능 플랫폼 안에서 그런 교육들이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이제 독서 쭉 이제 그 목록을 가져오면 추후 독서 지도도 해주시고 책을 권해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이 방법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는 이제 선생님의 그런 판단을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의 독서 성향을 좀 분석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가 이제 내면에 어떻게 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독서 이력을 많이 쌓다 보면 그것이 이제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좀 더 있고 어디에 소질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추적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축적된 독서 이력으로 다음 도서는 어떤 것을 읽는 것이 아이의 진로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 근거들도 좀 제공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을 좀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똑똑 수학 참험대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아까 보신 대로
놀이 중심으로 이제 놀이에 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구한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놀이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뭔가 이제 수를 익히고 간단한 수 계산을 하게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뭐 교육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 그리고 현장님들, 이 현장 선생님들 또 그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지켜보실 테니까 지켜보시는 그 피드백과 의견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새로 개발할 때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 그리고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리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시죠, 우리 소장님께서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인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까요?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는 그 애들한테도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기대도 많고 설레임도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떨리기도 해요. 부모님도 사실 되게 많이 떨리잖아요. 우리 아이 첫 입학. 근데 이제 부모님은 원래 부모님의 직업이 걱정하는 거라서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시냐면 야, 너 학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학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이랑 달라. 너 안 봐줘.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집에 못 와. 엄마 못 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겁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 오히려 새롭게 입학하는 아이에게는 학교에서는 또 아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서 흥미를 일깨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100% 즐거워하는 아이는 없어요. 사실은 학교 생활은 즐거움도 많이 주지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모두 다 관리하거나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른이 좀 아이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나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도 주면 정말 좋아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나 스트레스 받았어 혹은 나 이런 점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라고 도움을 청하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네. 잘 들어준다라는 것,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이가 말을 할 때 중간에 자르면 안 돼요. 아까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딱 얘기를 들으면 앞서의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딱 예견이 되면은 자꾸 말을 잘라요. 또 질문을 해요. 아이와 얘기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해요. 좀 끝까지 네. 들어주는 거. 질문을 할 때는 부연 질문을 해라. 그건 아이가 말한 거와 관련된 질문을 해라. 그거는 좋지만 갑자기 딱 듣고서 그냥 아빠가 궁금한 것만 콱콱 물어보면은 아이들은 취조당한다라고 느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을 해. 한숨을 하거나 화를 막 내. 그럼 아이는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엄마가 저렇게 걱정하고 화를 내면 본론 들으면 또 얼마나 안 좋을까. 큰일인 일이 줄 커지겠구나. 알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추임새를 넣어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 잘 보여줘야죠. 눈을 마주치고 어머 저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해주게 되면 아이도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이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얻고 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기 때문에 조금 더 적절한 해결 방법이나 도와줄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 말할 때 건성으로 듣지 말고 좀 네. 추임새 넣어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꼭 반응도 잘해주시는 네. 그런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도 본인 의견을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면 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칭찬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꿈을 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경청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실 학부모님께서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부터 그러시겠다. 우리 줌을 통해서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야기 조금 더 잘 들어주시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학습 지원이 가능할지요? 최규홍 교수님께 이번에 여쭤볼까요? 네,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장님께서 아주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국어과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쪽과 관련되는 이야기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국어 교육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새로운 대화 방법을 알았다 이러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요? 이랬더니 배우자 대화라고 부부 대화라는 게 있대요. 부부끼리 대화할 때는 눈을 안 보고 대화를 한대요. 설거지를 하면서 뭐 달라 이러면 금방 다 안 돼요. 이게 뭔지. 근데 저학년 학생들은 이제 눈 마주침부터 시작을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로부터 아이들이 커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눈 마주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을 통해서 말하기 능력이 신장이 되고요. 앞서 이제 이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기 말하기가 완성이 되고 그냥 읽기 쓰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말하기 듣기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리터러시라는 말이 예전에는 근대 교육에서 문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오르시라고 이야기해서 음성 언어 교육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 왔었는데 이 리터러시와 오르시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요즘 문해력 이렇게 다시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지 간에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과 계속 눈 마주침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듣기 말하기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읽기 쪽으로 조금 더 읽기 쓰기로 넘어가 본다면 아까 책 읽기를 말씀을 드렸고 좀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가정에서 하실 때 듣기 말하기를 할 때는 눈 마주침이 되게 중요한데요. 읽기 쓰기를 할 때는 문자를 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옆에서 봐야 됩니다. 책을 마주보고 있으면 글자를 거꾸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 쓰기를 할 때는 책을 옆에 좀 같이 보고 또 이제 디코더블 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말로 하면 해석 가능한 책 이 정도 될까요? 반복 표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나의 어휘들만 바뀌어가면서 진행되는 책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교사 연수나 이런 데 가서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국어 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적확한 언어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언어를 좀 어른들이 사용하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좀 정확한 표현. 제가 사실은 정책 용어 중에 제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용어거든요. 이건 애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해야 되는 거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고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 그러면 애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좀 적확한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학교에 가정에서 같이 맞물려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아까 한글 책임 교육을 보셨겠지만 한글 책임 교육이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68시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학년 1학기 51차 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17차시는 어디 있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배정이 돼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1, 2학년 군 동안에 한글의 문자 해독부터 시작해서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한글 해독이 2학년 2학기에 완성이 된다고 보면 1학년 2학기에 잠시 얘네들이 글자를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거나 그러기보다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메모를 하시면서 또 적용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받으신 것 중에 같이 공유해 볼 만한 게 나왔을까요? 네네,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인데요. 가정에서는 한글 수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김명희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모든 교육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저학년 한글 수학 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한글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 중에 한글 실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보통 책 읽는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입학 전에 책을 많이 접해봤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아직 한글 해득이 미흡하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신 거는 알고 있지만 아주 짧은 동화책이라도 함께 매일 읽어주시면 한글 해득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1학년 환경이 바뀌다 보니 힘들어하는 면이 있으니까 정서적 안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침 활동 시간에 아이들하고 책 읽기를 짧은 거를 읽어주면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초등학교 수학 교육의 목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서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부모님들이 생활 주변에서 아이와 지내면서 그 생활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관찰해보고 아이와 이야기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밑거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와 가정에서 과일을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이에게 과일 5개를 주고 동생과 이 과일 5개를 나누어 먹으려면 너 몇 개와 몇 개씩 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1학년 수학의 덧셈 뺄셈 가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이게 쉽게 대답이 나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거지만 아이의 한글 실력과 기초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학기 때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미해득인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과 이제 연락을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꼭 파악을 하시고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가정에서도 함께 쓰기와 읽기가 병행되는 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1학년, 2학년 초가 지났는데도 아이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동화책 읽어주기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또 수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저학년 때 배울 기초학력을 못 배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기초학력 부진 학습 격차, 초등학생도 학습 격차라는 말을 쓰는 걸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먼저 인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혼자서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까지 다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1수업 2교사제 선생님이 2분이서 한 분은 기초학력을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 수업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 2학기에 또 급하게 이 맞춤형 지원단, 이 학력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선생님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100명 이상 지금 선생님들 모시고 필요한 학교에 또 선생님들 투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학습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단순한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코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원격 수업을 그동안 해오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단계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이 많이 하는 큰 학교부터 먼저 보급을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졸업할 때 반납하는 그런 방법,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가는 방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과서도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각종 앱, 똑똑 수학 탐험대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는 올해 안으로 모든 선생님들께 원격 수업용 노트북을 지원하기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말까지는 모든 교실에 무선 망을 다 설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또 미래 수업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가 자유학년제까지 사실 제일 학부모님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과연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평가가 과정형 평가를 도입하고 또 서술형 평가를 해서 평가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수학 실력이 되나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올해 정말 전국교육청 유일하게 스스로 학업 성취 인정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이 시험을 학교에서 치면 상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로 했는데 그 학년 그 교과 5개 교과입니다. 반드시 익혀야 할, 교육과정에서 익혀야 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희망을 한 아이들이 도전을 합니다. 성취 기준을 도달하면 온라인으로 인정서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실력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래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육청의 든든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더 지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시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 토크 콘서트 토크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줌을 통해 보고 계시잖아요.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하고 싶은 희망 메시지를 한번 적어서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씩 들어봐 주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초과가 됐으니까요. 네. 자, 한 줄 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씩 부탁드려 볼게요. 말로.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공감 콘서트에 참석하신 부모님 반 하셨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 나머지 반은 오늘 결심하신 거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시면서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따뜻한 경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경상북도 교육청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잘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더욱 소통하는 학교와 학부모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코로나19에서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빛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다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모두 다 소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감님 전부 다 함께 같이 기른다는 생각으로 함께 아이들을 길러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멋진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